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예, 벌써 이제 12월 달에 중순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뭐 단기적인 뭐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지수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에 대한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뭐 저도 어, 뭐 크게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마치 그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3월달 이후 현재 3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는 그냥 예,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점 변화된 시기는 7월부터 이제 현재 이렇게 10월달까지 지속적 상승은 있었지만 조정과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이제 체질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9월달 한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빠지는 10월달까지 뭐 3월달 이후부터 했고 강력하게 올랐던 여러 가지 섹터들 뭐 테마들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한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로 인한 이제 새로운 섹터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자율주행 및 뭐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크게 타이틀로 붙이자면 디지털 뉴딜 관련 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 한 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일단 뉴스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경기 부양을 위한 혹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부장 관련해 갖고는 한동안 많이 조용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서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예전에 메모리였다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인다면은 이때까지 잠시 조용했던 OLED랑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일 거다. 왜 OLED랑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기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OLED 하는 업체가 반도체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한 개씩 나오죠. 예, 조용했다가 갑자기 이제 하필이면 제가 이제 이제쯤이면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저는 기쁘네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그린뉴들 관련해 갖고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저탄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탄소 중립 뭐 이거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건 사실 뭐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서 갖고 이야기했던 건 지금 현재 앞서서 3월 달부터 해갖고 그린 뉴딜 관련 언택트 관련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큰 사이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디지털 유리 이때 3월때 이후부터 하고 디지털 유리 관련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들이 지금 이제서야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죠. 자율주행을 첫 스타트로 끊어서 이쪽 디지털 유리 관련 쪽 시스템 반도체 등등등 사물인터넷 AI 뭐 보안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런 쪽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 눈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건 당연히 큰 흐름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는 건 아니고 잠시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아무리 이제 뉴스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 예를 들면 그런 종목은 가능하지만 이미 올라가는 종목들은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어서 뭐 전기차 이런 거 수소차 충전소에 설치한다 이런 쪽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못 간 종목들 있어요. 뭐 일단 종목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 못 간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아예 길게 보고 들어갔다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이런 쪽 회사들, 지금 이미 앞서갖고 올라간 종목들도 앞으로 이런 쪽 산업이 좋아진다는 그 확실한 이제 모멘텀만 있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도 상관없어요. 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장기라 하면은 이게 얼만큼 들고 될지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단기라 하면 이제 뭐 짧으면 하루 데이 트레이딩 혹은 이제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 이제 이 꼭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더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가격 조정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걸 못 버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지쳐서 손절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게 당장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막상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면은 운 좋게 따라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내가 하필 샀는 자리가 꼭대기였다. 그럼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쉬어간다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사서 기다리는 거나 여기 꼭대기에서 물려있는 종목을 사갖고 이제 물려갖고 기다리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면은 이게 만약 출발하기 시작하면 큰 시세를 볼 수는 큰 시세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바닥권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이제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라갔다가 조정 1차 상승 후에 이제 씌워주는 조정의 파동을 이제 움직임을 나오는 종목들은 가격 조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20% 30%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요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탄소 관련해 갖고 이제 핵심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웨이 관련해 갖고 미군 파견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웨이 통신 이걸 쓰면은 파견 이제 제거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LG가 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이런 부분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차 재난지원금 이제 이번 이제 2020년도가 이제 12월달 끝나죠. 2021년도 이제 예산에 포함돼 갖고 뭐 설 전에 이렇게 뭐 한다 하는데 어찌됐든 뭐예요. 이 말은 곧 돈을 푼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돈을 푼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런 재난지원금 풀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소비하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저는 사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돈 풀고 있다. 그리고 우버에서 이제 자율주행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뭐 그러죠. 이렇게 우버라는 회사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쪽이 이제 뭐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차는 반대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 스마트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오늘 하고 뭐 어제도 뭐 그런 쪽 앞으로 현대차가 로드맵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버에서 자율주행 사업 이런 거 뭐 뚜두둑 매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이런 부분 갖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도 뭐 애플 뭐 이런 것도 많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이런 쪽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관련해 갖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에서도 뜨문뜨문 소식이 나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더 심각해지면은 또 한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수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내가 투자하는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플라잉 택시 접는 뭐 우버 자율주행 사업도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잉 택시 이거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런 부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렇게 뭐 한다고 했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 가능성이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예전에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말 타고 내렸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한 주 중에 이제 언제죠? 수요일이었나? 볼까요? 10월 8일이면은 10월 8일 화요일이네. 화요일날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마녀에나 감색 옵션 만기라고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여기 10일날 이런 부분을 갖다 붙여갖고 이유를 빠진 이유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갖다 붙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쪽에서 오면은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해갖고 요건 지나갔죠. 그리고 백신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뭐 3차 뭐 확산 이런 부분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말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끝났다고 보고요. 이슈몰이 하기는 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저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 쪽인데 백신 쪽은 이미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람들한테 계속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쪽에 재밌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종목도 많죠. 뭐 대웅제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률을 보고 이제 아직까지 못 올라가던 종목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손대도 괜찮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럼 손대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시즌 같은 것들 지금 현재 들어간다 하면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중국 제재하고 있죠. SMIC 이거 반도체 회사 이거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제재를 하면 반사액은 우리나라 삼성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오늘 이제 수출입 동향 발표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가 아무튼 그렇다 하고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자동차 쪽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쪽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터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어차피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그래요. 새로운 것에 있어서는 도입과 도입기가 있으면은 안전기가 있고 안전기 그 다음에 성수기가 있고요. 쇠퇴기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이게 확 처음에 도입기 때는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안전기에 들어오게 되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 혹은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숙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기술의 이제 숙련도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사건 다 돌아갔고 이제 시대에 정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쇠퇴하고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시작했는 산업들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지처럼 맞죠? 오지도 지금 계속 말 많잖아요. 테슬라 유상증자 한다고 했죠. 사실 이제 테슬라가 유상증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자금 조달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도 그냥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에 있어 갖고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데, 그거야 뭐 지나봐야 아는 거죠. 예, 그냥 이제 뭐 이참에 지금 많이 이슈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이 집중됐으니까 그 돈 땡기는 건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더 발전할 게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조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하고 이런 부분도 도중에 폭발 이런 거, 이제 뭐 이것도 맨날 오지 관련이죠.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뭐 인공위성을 쏴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한다 하는 이제 테슬라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된다면은 또 이거에 따른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미국 부양책 혼족하면서 요날에 그 어제인가요? 10일이네. 그 10일 어저께인가? 네, 어젠가. 아무튼 이제 미국이 좀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 미국 부양책 혼선 이거는 결국 이거예요. 미국 이제 의회에서 다음 주로 부양책 관련해 갖고 이제 그거를 이슈를 정리하겠다고 이제 그 법안을 제출해 갖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요런 타이틀로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다음 주에 보면 FOMC 회의가 있어요. 15, 16일 날.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FOMC 연준에다가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재정정책 써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만약 발표가 났으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 이름이 생각난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하이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 채권 이제 그 매입을 만약에 이제 재정부양책 써버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이제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연준에 압박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이것도 되고 연준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 계속 있으니까 쉽게 그 시장에 안 좋은 코멘트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예. 일단 결과는 다음 주 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TS 이런 부분들, 퀸스 오브 사운드 선정 올해 밴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음악 쪽이나 이런 쪽 엔터 쪽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한류나 이런 부분 계속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 아시아권이 아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이제 큰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그 섹터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이제 요즘에는 미디어 쪽 이런 쪽의 그 부분을 하나의 이제 그 테마로만 보지 않고 또 다른 이제 성장 가능한 이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야 개인차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구안환사가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그런 부분 나오던데, 우리나라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제 대책 본부에서 그것을 질병 거기서는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예, 아무튼 사실 우리나라는 백신보다는 저는 치료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치료만 확실하다면 이 걸려도 큰 문제 안 되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백신은 우리 독감처럼 매년 맞는 것처럼 이것도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어찌됐든 치료는 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그 진단 키트나 그 백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요번에 한 번 더 좋은 성과를 코로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렇게 발발해 있을 때 괜찮은 이제 그 아이템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스마트 뭐 이런 것들, 예, 제가 이제 그린 뉴딜 다음에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역형 뉴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SOC 사업이랑 이런 그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맛배기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디지털 뉴딜이 되면 이런 부분 같이 연동돼서 되니까요. 그럼 요번에 이제 섹터가 움직일 때는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예, 예, 지역형 뉴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린 뉴딜이 있었을 때는 이제 디지털 뉴딜로 넘어올 때 약간의 이제 공백기가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8월 중순부터 하고 10월 달까지. 요때 이제 뭐 그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별주도 막 올라가고 했지만 사실 이제 큰 이제 섹터의 이제 순환매 흐름을 보이진 않고 개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요번에는 디지털 뉴딜에서 이런 공백기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이나 이런 것도 뭐 지금 이제 아름아름 계속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내갖고 분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 중간 터울에 섹터와 섹터의 순환매가 이제 그 전환되는 시점에 공백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분야 어쩌고저쩌고 유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일날 그 투자 설명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먹거리와 당연히 연관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 해갖고 강세가 적으로 움직였다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기차, 수소차 뭐 어찌됐다 하면은 그 한국전력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사항들 연료비 연동제 이것만 갖고 이제 이틀 그 강세가 됐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앞으로 산업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있어 갖고 전기차 이런 것들, 예, 전기차 이런 것들에 있어 갖고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에서는 큰 시너지 효과를 주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산업이 변하면서 이제 그 발생되는 추가적인 이제 에너지들, 예, 이게 전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이런 것도 우리 폐쇄한다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재생이나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가 만약 일정한데 공급이 만약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돼요? 공급은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가 일정하고 둘이 이제 뭐 상관관계처럼 이렇게 딱딱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수요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3차 지원금 나온다 해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상황에 재정부양책 이런 게 풀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재정정책이 풀린다 하면은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더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활발해지겠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내년 3월달까지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이제 그 시장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흔들림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뉴스 관련해 갖고 네, 그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제 그 뉴스들 보면서 이제 그 핵심적인 거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 자동차는 자율주행, 사실 보면은 자율주행이 된다 하면은 디지털 뉴딜 관련해 갖고는 이제 언택트 관련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뭐 뉴스에서 보니까 삼성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뭐 진료를 하는 비대면 진료 비스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올 초만 했더라도 코로나 초기만 했더라도 그런 거 안 된다 했지 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뭔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들 본인들도 이제 걸리지 않아야지 우리한테 치료가 가능하겠죠. 자기들도 걸리고 또 뭐 환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나면 누가 치료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 감기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비트 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 외에 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예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프트센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에 대한 매출이 꾸준한지 혹은 이제 적자는 없는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단기 순이익이 그 5년 적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초보들은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뭐 회사도 실적도 괜찮은데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못 사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이전에 이렇게 여기서 관심이 있었을 때는 샀으면 좋았겠지만, 혹은 더 좋은 상황은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이런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장기 투자하시는, 성장한다는 확실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던 걸 이어서 하자면, 3월 달에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일 거예요. 뉴스 이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월달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뉴스 뭐 투자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뭐 그 악재를 혹은 이제 뭐 역발상으로 해갖고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은 큰 돈을 지금 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막 투자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갖고 싸다 해갖고 이제 막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받겠지만 어떻게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동안 많이 못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도 막 가는 거 보이니까 삼성전자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으로 인해서 다들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고 투기를 이제 배우게 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3월 달부터 하고 어찌됐든 간에 8월 달까지는 어찌됐든 사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눌리면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8월 달부터 해갖고 여기 요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부터는 시장이 변했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그 10월 달부터는 여기서는 확실히 시장이 변했어요. 확실한 이제 뭐 상승할 좋은 그 섹터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분석해 갖고 좋은 기업을 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수익 내기 힘든 장입니다. 저는 이런 장에서 오히려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분명히 매일매일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가 아직 덜 돼 있고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은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간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선뜻 이제 빨리 이렇게 상대적 기회비용을 줄여야 되지 하면서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예,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들을 가는 말 올라탄다는 뭐 이런 그 많은 말들을 주워 듣고 나서 이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면 안 가고 사면 빠지고, 예, 내 거는 팔면 올라가고,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좋은 종목이라면 이미 상승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전제를 붙였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지금 큰 산업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산업 사이클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라면 이런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 갖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매출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익이라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증가한다면 지금 사도 상관없다. 근데 단기는 절대 안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도 막 날아가고 있고 내 건 안 간다. 그래도 거기에 갈 때처럼 마음을 흔들릴 필요 없다. 반드시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면 장기적으로 갖고 왔을 때는 큰 돈을 나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뉴스 이런 거 한번 봐도 뭐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모르면 다 필요 없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 체크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써먹을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혹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갔다면 그런 쪽이 어느 쪽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아직 못 올라갔는 그 대장주가 갔다면은 뭐 그 다음에 쫄다고 부대장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하나의 이제 재료로서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이런저런 말을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들 이야기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분을 종목을 찾았다면 공디 무겁게에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수익 나는 데는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더 빠른 순환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엇박자가 나면은 가랑비에 얹어놓는다고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12월달 한 달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2021년을 준비하면서 미리 어떻게 이제 플랜을 짜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디지털 유들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도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부분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대장주만 여기에서 딱 처음에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이제 요 정도 퍼져나가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만 하면은 이 외곽까지 퍼지기 전에 잘만 잡으면 이 외곽까지 퍼지는 동안 잘 끌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년까지도 간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